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릴 든든한 동반자 가정 상비약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나이가 들수록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불편함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니어라면 꼭 갖춰둬야 할 필수 가정 상비약들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마치 친한 친구가 옆에서 조곤조곤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약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해열진 통제. 첫 번째는 바로 해열진 통제입니다. 어르신들은 가끔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몸살 기운을 느끼실 때가 있죠. 이럴 때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성분의 해열진 통제가 유용하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비교적 부작용이 적어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평소 드시던 약이 있다면 의사나 약사님과 상의 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두통뿐만 아니라 가벼운 근육통이나 생리통에도 효과가 있으니 구비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소염진 통제. 두 번째는 소염진 통제입니다. 관절염이나 근육통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이럴 때 이부프로펜 계열의 소염진 통제가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하지만 소염진 통제는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위가 약하신 분들은 꼭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약사님과 상의 후 복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소염 작용은 없지만 위장에 부담이 적어서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소화제. 세 번째는 소화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마련이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배아제나 회스탈 같은 복합 소화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다양한 음식물의 소화를 돕기 때문에 과식했을 때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소화제를 너무 자주 드시는 것은 좋지 않으니 식습관을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지사제. 네 번째는 지사제입니다. 갑작스러운 설사는 정말 당황스럽고 힘들죠. 특히 여행 중이나 외출 중에 설사가 나면 더욱 곤란한데요. 이럴 때 정로안이나 로페라미드 성분의 지사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열이나 구토를 동반하는 심한 설사의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사제는 일시적으로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종합감기약. 다섯 번째는 종합감기약입니다. 기침, 콧물, 인후통 등 감기 증상이 나타날 때 종합감기약을 드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초기 감기에는 갈근탕도 효과적일 수 있어요. 종합감기약은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다면 약사님과 상의 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소독약 및 상처 치료제. 여섯 번째는 소독약과 상처 치료제입니다. 살다 보면 작은 상처가 생길 때가 있죠. 이럴 때 과산화수소수로 상처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같은 항생제 연고를 발라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뮴밴드는 상처 부위를 촉촉하게 유지시켜 흉터 없이 빨리 낫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함께 구비해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작은 상처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항히스타민제. 일곱 번째는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꽃가루, 음식, 약물 등 다양한 원인으로 알레르기 증상, 눈 가려움, 재채기, 콧물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지르텍이나 알레그라 같은 항히스타민제를 드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벌레 물린 데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유용하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니 운전이나 기계 조작 시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연고. 여덟 번째는 다양한 종류의 연고입니다. 마데카솔 연고는 상처 치유에 좋고 안티프라민은 벌레 물린 데나 가려움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화상 연고는 가벼운 화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습진이나 피부염에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의사나 약사님과 상의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 상비약. 9번째는 개인별로 필요한 상비약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평소에 드시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혈압약, 인슐린, 심장약 등을 항상 휴대하시고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알레르기가 있는 약물이나 음식물이 있다면 미리 알아두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정보를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온계. 마지막으로 체온계는 필수입니다. 몸에 열이 있는지,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건강관리의 기본이죠. 특히 요즘처럼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체온을 자주 확인하여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니어분들이 갖춰두면 좋을 가정 상비약 10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집에 비상약품함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약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불편함이 찾아올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리자면, 상비약은 유효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난 약은 폐기해야 합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럽 형태의 해열제는 실온 보관하며 냉장 보관 시 침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NSAIDs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어르신들이 사용 시 부작용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최소 유효 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시니어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응원합니다.